일명 새우깡 투하 작전이었습니다. 자, 7번째, 친구들 활용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인 협력자 활용입니다. 어떻게 활용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취를 하니까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거나 또는 금요일 같은 날, 이런 날은 친구들이 많이들 놀러 옵니다. 자취방에 와서 술도 한잔하고 트럼프도 치고 놀다가 자고 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름 저처럼 어렵게 자라지 않은 친구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렵게 새벽에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사놓은 김치, 쌀, 라면 이거를 밤새 끓여 먹고 술 한잔하고 그럽니다. 자, 이 친구들은 새벽 2, 3시에 잠을 자요. 저는 새벽 4시에 나와서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7시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이 친구들이 일어나가지고 라면을 끓여오라고 합니다. 속이 쓰린 거죠. 아침에는 라면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같이 매번 겪다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밉기도 하고. 그때 저는 나쁜 생각을 했어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취방에 오지 못하게 할까. 세상 물정 모르는 저 녀석들은 내가 어렵게 벌은 걸 와서 파먹는 밥벌레들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고 공포스러웠던 게 뭐였지 생각하니까 난생 처음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우유 드세요 하고 벌벌벌 떨었던 기억, 저 녀석들을 겪게 해보자, 이런 나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라면 말고 너희들 나 따라서 나가서 내 일을 도와주면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그랬어요. 갑자기 라면에서 짜장면은 한 10단계 올라간 거죠. 옛날에 짜장면은 정말 귀했거든요. 정말? 그러는 거예요. 잘하면은 내가 탕수육도 추가로 사줄 수 있어 얘기했어요. 그게 뭔데? 그러더라고요. 일단 따라와봐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배달구역으로 갔습니다. 5명 친구들이 따라 나왔어요. 뭐냐 하면 우유를 먹게 판촉을 하는 일이야. 우유 드세요 하면 돼. 3가지만 알려줄게. 자, 이 동네 우유라 신선해요. 2번째, 학생이 돌리는 걸 이왕이면 먹어주세요. 3번째는 이 판촉물도 드릴게요. 이 3가지만 합법만 딱 단순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유 박스 5개에 샘플 우유랑 판촉물을 담아서 애들한테 골목에 들어가서 두드려봐 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절대로 큰 기대를 안 하고 웃고 있었어요. 너네도 한번 공포 체험해봐라 이놈들아. 대수집에 가서 자면은 이제 일어나서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을 해야 해. 그걸 느낀다면 우리 집에 이제는 잘 안 올 거야. 이런 아주 그냥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녀석도 저와 같은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우유 드세요 하고 힘차게 초인종 문을 두드리고 열린 대문을 들어가더라고요. 뭐지? 쟤네들도 나랑 똑같이 태어나서 여지껏 영업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당당해? 완전 깜짝 놀랐던 것이죠. 제가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5놈 다 나와 같은 과정을 안 겪지? 순간 깨달았어요. 아, 본인들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친구를 도와주는 일이니까 애들이 당당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혼자 나가서 하루에 50집을 돈다면 이 5 녀석은 한 명당 50집은 250집을 돌아요. 그럼 저처럼 말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이사 온 집이나 기존 우유에 불만 있는 집이거나 우유를 먹어야겠다고 맘먹은 집이거나 이런 집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한 녀석이 야, 나 개척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5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유 먹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나 불러 하고 저는 아이들이 통제되는 골목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대수야 이리 와봐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계약서 쓰고 사인 받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500ml 하나 아니면 바나나 우유 하나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넣기로 하는 거죠. 전화번호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을 하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혼자서 하면 외롭고 또 한계가 있었지만 친구들을 활용하니까 같이 하니까 재미있고요. 혼자 나가는 것보다 3배, 4배 판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친구들도 신났습니다. 막 자기들도 이런 성과가 나오니까 안 해본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상품에 대한 그러한 설명은 잘 못하지만 제가 차마 자존심에 쓰지 않은 말까지 쓰더라고요. 무슨 말을 썼냐 하면 모성 본능을 건드리는 말을 쓴 겁니다. 아, 아주머니 이왕이면 서울우유 끊고 내 친구가 돌리는 동서우유 좀 드세요. 안 먹어. 그러면 아주머니 저 친구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복싱하는 동생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저 학생 거 먹어주세요.
저는 차마 자존심 때문에 동생 뒷바라지 하니까 내 우유 먹어달라는 소리는 못했는데 친구들은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안 넘어가는 아주머니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판촉을 한 거예요.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대수야, 너 집에 가서 판촉 엄청 했어. 막 판촉 안 한 친구들이 없어.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껄껄껄 웃으면 제가 그래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엄청난 그 기회를 준 거야. 나를 도와주고 영업의 세계 눈뜨게 해줬잖아. 눈뜨게. 그렇게 하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소주 한잔 합니다. 평생 친구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제일 훌륭한 무기였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대형 거래처 뚫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처 뚫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개인을 상대하는 것보다 슈퍼마켓을 상대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슈퍼마켓은 물량이 대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슈퍼마켓을 뚫으려면 경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 냉장고를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뭔가 높으신 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제가 볼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저 대형 거래처를 어떻게 하면 뚫을까? 그러면은 소득이 최소한 1, 20%는 오를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 자취방에서 가까운 슈퍼들부터 상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우유 먹으러 안 합니다. 우유 조끼 있지 않습니까? 땡땡 우유 적혀있는 걸 입고 항상 갑니다. 조끼를 입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친절하죠. 친절하게 인사하고 아주머니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파하고 양파를 사러 왔거든요. 어떻게 끓여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아이고 학생 자취하는구나 그러면서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실제로 가서 끓여서 먹어보고 와가지고 아 근데 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아주머니는 뭘 또 알려줍니다. 그 다음날은 가서 두부를 삽니다. 아주머니 이 두부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하면 좋아요? 계란을 입혀서 구워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두루치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또는 가까이 있으면은 한 접시 해가지고 가서 맛도 보이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을 냈어? 막 이럽니다. 자취를 하면 요리 실력이 늘잖아요. 더군다나 복싱을 하는 동생을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슈퍼에 사러 갈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레시피를 배우고 지금 인터넷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한 군데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슈퍼마켓을 돌아가면서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른 데도 터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뭐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우유 배달을 하니까 조끼를 입고 다니니까 알겠죠. 그러면서 아주머니 이왕이면 저희 우유 거래해 주시면 안 돼요? 아주머니가 거래해 주시면은 저는 정말 힘이 날 텐데 이제 가족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는 걸 하는 거죠. 가족 본능 자극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도 가족이지만 요리를 와서 매일 물어보고 조금씩 가서 맛을 보여주고 한다면 가족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슈퍼마켓을 2개나 뚫은 겁니다. 이것이 벌어지고 나니까 나머지는 소장님이 뭐 냉장고를 넣어주든 다른 커넥션이 있든 소장님이 다 해결해 주셨죠. 뒤에 든든한 소장님이 계시다는 것은 진짜 고액 거래처가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만 얻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뺏기는 쪽 입장에서는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런데 이미 정서적인 마음이 저한테 왔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우유 배달을 하고 나서 소득을 한번 보고 권리금을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원래는 3학년, 4학년 2해 동안 우유 배달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지 생활비도 벌고 등록금도 벌어야 하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지만 1년 만에 너무 큰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이 얼마냐 했더니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소득은 처음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월급쟁이보다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더 벌었던 것 같습니다. 첫 소득의 5배 정도 되니까 월급쟁이의 한 3~4배가 되고 권리금은 1,000만 원이 된다고 하길래 야, 이 소득 5배? 내가 이 4학년 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나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직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가지고 권리금 1,000만 원 받고 제 구역을 다른 배달 사원한테 팔았습니다. 보내주시는 소장님이 1년 동안 저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다고 정말 칭찬을 하시더군요. 평생 인연이 된 겁니다. 자, 그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1년 동안 잘 아껴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오토바이를 팔았어요. 왜 팔았냐 하면 오토바이는 몇 번 사고가 나고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소형차인 빨간 프라이드를 샀습니다.
그리고 1년치 등록금과 생활비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1,000만 원은 지금으로 30년 전에 1,000만 원은 지금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의 효과는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누구도 차를 끌고 대학을 다니는 애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학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멋지게 4학년을 출발을 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어떤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얼떨결에 따라간 신세계 다단계를 만났습니다. 동생이 복싱 도장에서 아는 형을 소개해서 데려왔는데 그 형이 설명하는 게 신세계더군요. 그리고 와서 설명회를 몇 번 들으면서 푹 빠져버렸습니다. 새벽에 쎄 빠지게 일하는 나는 바보였구나. 매출과 조직이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소득 없는 구조. 새벽에 쎄 빠지게 일하는 나는 바보였구나. 다단계에 빠져들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다단계에 빠져서 4학년 때 정상적인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벌어놨던 1,000만 원과 빨간 프라이드를 통째로 날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물정을 정말 몰랐던 것이죠. 매출과 조직이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구조. 결국 필요 없는 물건을 사며 승격을 맞춰가는 악순환. 쌓여가는 자석료. 1년 만에 알거지가 된 거죠. 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확천금은 허망한 꿈이고 비로소 꿈을 깨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일즈를 시작한 신인이라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유 판촉이 어느 영업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둘 접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장 단정. 이거 기본이죠. 두 번째, 매일 내 수준에 맞는 목표 설정. 세 번째, 남과 다른 무기, 준비. 꾸준한 SNS 활동. 저 같으면 고양이 옥수수, 정선 더덕주. 이거가 제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존 고객 활용 소개 유도. 다섯 번째, 나만의 고소한 우유 같은 상품 만들기. 여섯 번째, 개척 전 새우깡 전략 수립. 일곱 번째, 고부가가치 협력자 활용. 여덟 번째, 법인시장 같은 큰 거래처 만들기. 어떻습니까? 이 8가지 중에 몇 가지를 접목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세일즈든 다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할 때 이익의 절반을 다시 투자를 하면 비로소 3, 4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나보다 성공한 사람에게 밥을 사보세요. 나보다 부자라고 또는 선배라고 해서 당연히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밥값을 내는 것도 투자입니다. 부족하여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입니다. 나보다 더 부자이고 그릇이 크고 배울 점이 많다면 배울 것이 없는 나에게 시간 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커피값을, 밥값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도 의뢰 어리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얻어먹어야지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계속 만나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소중한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꼭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 상대가 고객이든 키맨이든 협력자, 친구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이기는 게임이 세일즈입니다. 오늘 저의 세일즈 스토리가 성공하는 인생의 큰 기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동료분들 3명에게 소개하여 꼭 볼 수 있도록 추천하는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이런 알토란 같은 쉽 자료를 공유하는 습관도 주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부자 되는 실천을 지금 바로 해보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펼쳐질 또 다른 재미난 스토리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